굿라이프 따뜻한 명의, 우리나라 대장암 최고권위자 세브란스 김남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장 대탐험. 다이어트 하는 이 많은 여성들이 겪는 대표적인 장질환, 변비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TV 보다 보면 왜 변비약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광고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건데, 변비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과 교과서에 보면 변비 원인이 너무 길어요. 그만큼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뜻이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변비를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를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식사 양을 적게 하는 분들, 불규칙하게 하는 분들이 자연히 드시는 게 적으니까 변이 형성이 안 돼서 변비가 오는 그런 경우는 변비약을 먼저 먹기보다는 식사 양을 제때 적당한 양을 먹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 근래 제가 경험한 한 분은 60대 남자였습니다. 그분은 변을 몇 년 사이에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은 무슨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호소를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봤죠. 결론은 이제 대장 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내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대장이 노폐물, 그러니까 찌꺼기를 이제 내보내는 운동을 연동 운동을 한다 그러죠. 밀어내는 거. 연동 운동은 장벽에 있는 신경 세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대장 무력증은 장벽에 있는 그 신경절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장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중년 부인은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잘 먹고 변도 잘 보긴 하는데 끝에 가서 아무리 힘을 써도 변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검사해 보면은 재밌는 게 직장 치골근이라고 이제 직장과 항문을 이렇게 감싸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변이를 느껴서 화장실에 가면은 릴렉스가 됩니다. 이완인데 그 릴렉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변이 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근육을 풀어주는 뭐 특정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분한테 나타나는 건데, 변이 나가는 그 직장이 벽이 약해져서 그 주머니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유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무리 용을 써도 변이 안 나오죠. 제가 이게 단편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린 거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일단 전신 질환에 대한 서베이를 다 해야 됩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중요하죠. 배설물이 우리 몸 안에 머무르는 어떤 적정 시간 같은 게 있나요? 예, 음식을 먹고 항문으로 배설할 때까지 평균 한 40시간 먼저 도착하면 설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오래 뭐 2, 3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도 별로 못 보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게 변비가 되는 거죠. 장 속에 변이 오래 머무른다는 거는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 노폐물이 점막에 오래 있으면 이게 뭐 암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한 이유 때문에 이제 대장암과 변비와 상관관계를 조사한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네거티브입니다. 상관관계가 그래요? 없다. 상관이 없다. 없는 다른 질병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라든가 또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비가 오면 그냥 변비 약으로 해결하는 게 답인가요? 아니죠.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한 식사량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특히 탄수화물.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충분한 수분.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왜 권장하겠습니까? 변의 양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변의 양이 커지고 이 변비 그 치료제 중에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 먹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침에 공복 시에 차가운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거. 아침 식사로. 이게 되게 화장실에 아침에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녁에 야식을 먹는 경우에는 아침 식사 의욕이 없습니다. 저녁에 일찍 먹고 공복이 돼야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식사 욕구가 생기거든. 그러면 적절하게 아침 먹게 되면 그때 변이가 생기는 거죠. 이도 저도 안 되고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그런 변비약이 있고, 두 번째는 변을 딱딱한 걸 완화시키는 락사티브라고 그러죠. 그 변비약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장 운동을 자극하는 센나 성분이 있는 변비약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 변비약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네 번째 신약은 장벽에 존재하는 신경 세포 어떤 리셉터를 자극하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 약들이 요즘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장을 자극하는 약을 오래 드시면 그 약에 없으면 변을 못 보는 그런 중독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약은 사실은 상습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가급적 약을 드시지 않고 식이요법으로 의존하는 거.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하는 게 우선이겠죠. 아무래도 스트레스성 그런 변비도 분명히 있겠죠, 오정 교수님?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잠잘 곳이 바뀌거나 여행 가면은 맞다. 별을 못 봐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 그러면 저기 어떻게 앉나 그래서 변을 참게 되니까 변비가 생기죠. 예전 그 해외 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 스태프들 중에 특히 그런 분이 있는데 출장 중에 아예 변을 못 보는 분을 밤낮이 바뀌고 네, 그렇죠. 밤낮이 바뀌고 사이클이 바뀌니까 그리고 환경도 바뀌었는데 변을 못 보는 게 당연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커피랑 녹차는 커피 녹차는 사실 커피는 그 상당히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고 반면에 커피나 녹차가 이게 카페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마시게 되면 소변으로 나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대장은 수분이 부족하게 되죠. 생수를 많이 마시는 게 생수를 많이 마신다. 교수님 책 보니까 이 배변 자세, 올바른 배변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천원샵 갔더니 아주 그 2-3천 원 하면은 여기 목욕탕에 쓰는 그 플라스틱 발판 그거 그냥 변기에 이렇게 발 밑에 놓고 쓰는데 훨씬 편해졌어요, 확실히. 미국에서는 그 TV 보면 그 선전합니다. 발판을 선전. 발판을. 왜냐하면 재래식 화장실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그게 변은 잘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문 질환이 잘 생겨. 왜냐하면 항문이 이제 힘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보다는 지금 서양식 변기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몸하고 이 다리가 90도가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는 직장 치골근이라는 근육이 이완될 때 각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발판을 올려주면 이 각도가 35도 정도 되거든요. 몸하고 다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직장 항문 각이 잘 나와요. 변이 잘 나가게 되거든. 그래서 발판을 조금 올려놓으면은 훨씬 더 변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릴 때 우리 보면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하여튼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배를 만져줄 때 장 마사지인가요? 이게 변비에 도움이 되나요? 예, 그거 장 마사지는 영국에서 처음 이제 기체하는 방법인데. 영국에서? 예. 여기서부터 이제 갈비뼈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아래로 쓸어내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 예,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혹시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돌리면 안 돼요. 반대로. 장 운동이 이렇게 운동에 나오니까 하는 그 방향으로 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손바닥을 펴서 한번 쭉 밀어주는 거죠.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주고 마지막으로는 두 군데 스팟을 이제 자극해줘야 되는데 소장에서 대장 넘어가는 그 부위 여기 맹장 있는데 그다음에 S 결장에서 C장 넘어가는 그 부위 요걸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를 그래서 네 단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꾸준히 하면은 변비 예방도 도움이 된다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만약 딱 하나만 꼽으라면 교수님 뭘 꼽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침에 그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한 판 요구르트에다 과일 이런 거 섞어서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빵이나 또는 뭐 곡물 같은 거 가볍게 먹는 그 정도로 같이 하는 계란 하나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커피 준비도 커피 한 잔 하고 그렇게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도 예방되고. 오늘 김남규 교수님 모시고 변비에 대한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자세 송영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나요? 변이 잘 안 나오고 불편감이 있거나 또는 잔변감이 있나요? 자, 이렇게 운동이 적거나 아니면 안 좋은 식습관으로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변비 예방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고 우리 장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상행결장, 위쪽으로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옆으로 횡행결장, 가로 방향으로 쭉 음식물이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행결장, 왼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S자 결장, 우리가 직장 쪽으로 S자 형태로 쭉 내려갑니다. 자, 이 부위를 따라서 손끝으로 일단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딘가가 단단하고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 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인데, 손끝으로 이렇게 세게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도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날카롭게 누른 상태에서 막 뭐 근육 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겠죠. 주먹을 쥐시고요. 주먹 넓은 면으로 지그시 누르세요. 지그시 누른 다음에 그 부위를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이상 2분 이내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가스가 차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안 내려가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괜찮아 하면서 가볍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어준 다음에, 자, 뭐니 해도 대장의 움직임을 좋게 하는 건 운동이에요. 손으로만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보다는 압박을 살짝 주신 다음에 발을 넓게 벌리세요. 힙서클 운동을 하면 좋아요. 고관절을 돌려주는 거예요. 훌라후프 돌리듯이 긴장되어 있는 장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고관절을 움직여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장 마사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임까지 같이 주시면 장 운동이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반대쪽으로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마사지 볼이 있으면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 공 같은 거를 살짝 눌러주셔도 되겠죠. 날카롭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20회 정도 허리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장이 움직이는 방향, 그 방향에 맞춰서 손으로 마사지를 할 텐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그 주먹 위를 눌러서 오른쪽 아래 상행결장부터 꾹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립니다. 자, 여기부터 마사지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원을 그려주시고 배에 자꾸 힘을 빼세요. 그 다음에 위쪽 중간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흥분하는 신경보다는 가라앉히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부교감 신경을 활발하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횡행결장은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장의 움직임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갈비뼈 왼쪽 아래쪽까지 부드럽게 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배꼽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배꼽 아래쪽에서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느긋하게 해주시면 이것만 해도요, 일단 느낌이 그냥 장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나요. 여기가 뭔가 미생물들도 막 파티 열고 막 좋아하는 느낌? 자, 그 다음은 마사지샵 가보면 누운 상태에서 장을 쓸어주는 마사지를 하는데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옆구리 쪽을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 이렇게 피부를 눌러서 쑥 쓸어가요. 그러면 반대쪽 손으로 이어서 손바닥 쪽으로 같이 쓸어서 밀어줍니다. 이렇게. 이걸 리드미컬하게 반복적으로 쓸어주세요.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 느낌, 그렇죠? 저는 서서 보여드리는데 누워서 하면 더 좋습니다. 누워서 하면은 복근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조금 더 깊게 누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30회 정도 쓸어주시고요. 반대쪽도 해주시면 좋겠죠? 반대쪽으로 장신경을 자극한다. 장 주변에 있는 피부와 근육과 근막 같이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교감 신경이 어디서 빠져나오냐면 엉치뼈 옆쪽으로 빠져나와요. 자, 우리 엉치뼈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양쪽 끝을 벨트 라인 바로 아래쪽 엉치뼈 양옆 부분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손끝으로 해도 되겠죠? 뼈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세 군데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위, 중간, 아래. 완전 꼬리뼈까지는 가실 필요 없고요. 엉치뼈 중심으로 한 곳당 20초씩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주면 좋겠죠. 운동은 장도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자, 일단 뒤꿈치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만세를 해보세요. 만세. 이렇게 몸을 위아래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과 몸통을 구부리면서 하나, 오른쪽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위로 올렸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내려줘요.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상행결장이 있다 그랬죠? 상행결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행결장, 자, 늘렸다가 수축, 그 다음에 왼쪽은 하행결장.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중요한 건 뒤꿈치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손을 위로 쭉 뻗을 때 손끝과 발이 최대한 멀어진다는 거예요. 키 크게. 그러니까 내릴 때 후, 올릴 때 숨 들여 마시고 내릴 때 후 내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에 모션을 주면서 3분 정도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반복적으로. 자, 여기서 상행결장과 하행결장도 자극을 줬는데 횡행결장은 아직 자극 안 줬잖아요.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보면 트위스트 기구가 있어요. 원판이 돌아가면서 허리를 돌려주죠. 이걸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구부립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다가 뒤꿈치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뒤꿈치와 골반을 돌려주면서 다시 구부립니다. 하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러면 위아래로 내 몸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중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골반과 허리를 옆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횡행결장의 움직임 방향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3분 정도 가볍게 종아리 근력 운동 같이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대장을 자극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움직이는 게 답입니다. 마사지로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많은 연구에서는 걷기입니다. 걷기 하면서 수직적인 움직임이 리드미컬하게 일어나는 거, 그리고 걸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경, 그리고 혈압 조절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대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도 마사지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시다가도 나가서 꼭 걷기 운동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건 내일 아침에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바로 채소 습관보다도 생식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식으로 그냥 샐러드를 먹는데, 우리가 그냥 뭐 기본적으로 샐러드 하면은 뭐 양상추, 뭐 양배추, 뭐 상추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드레싱 뿌려 먹는 뭐 이런 이제 샐러드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더 생식의 개념을 더 넣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한 샐러드 이름이 바로 다시마 두부 샐러드입니다. 보면은요, 특히나 이런 해조류는요 진짜 많이 드셔주시면 좋은데, 제가 준비한 건 요거 쌈다시마용이거든요. 주주주주주 다시마요, 다시마. 뭐 약간 이제 숄더처럼 약간 어깨에 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마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소금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용이면요, 정말 물로 여러 번 짠맛이 많이 없어질 때까지는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짜요. 그래서 이거는 먹기 좋게 이제 썰어줄 거예요. 짭조름함이 약간 남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간이 돼서 우리가 이따 뿌려 먹는 소스에는 정말 그냥 향만 내주는 느낌으로만 드레싱을 갈 거예요. 썰어줄게요. 이런 해조류는 요오드 성분도 굉장히 풍부하고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생으로. 그다음에 당근.
그리고 당근은 채 썰어 줄 거예요. 이 두부는 반모예요. 그래서 또 먹기 좋게 큐브 모양으로 썰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 여기에 이제 그냥 먹어도 너무 당연히 좋은 생식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더욱더 먹기 편안하게 이제 소스가 좀 가미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간단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일단 마늘은요, 생식이잖아요. 그래서 마늘도 정말 그냥 생마늘을 직접 다져서 다져줍니다. 그냥 입자감 작게 그냥 썰어줄게요. 마늘 넣고, 마늘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다져서 볼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에 식초, 새콤함. 우리가 저염식 이렇게 좀 가미를 덜한 생식으로 활용할 때는요, 미각을 좀 자극해주는 맛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식초 한 큰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탕인데 뭐 꿀이나 뭐 또는 매실청이나 아니면 올리고당 이런 거 다 활용해도 좋아요. 설탕도 한 큰술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살짝 설탕 입자감 녹여줘요. 참기름 하나. 이게 끝이에요. 어머, 맛있는 냄새. 이거 했는데 약간 막 산낙지 있으면 찍어 먹고 싶다. 굉장히 그 벌써 막 이 침샘 자극하는 그 느낌의 향이 납니다. 자, 요거 이제 다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 볼게요. 이거는 진짜 건강 스타일이고, 진짜 난 건강을 생각해서 생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제가 다 먹어봤고 검증이 된 거니 꼭 믿고 드셔주세요. 자, 당근, 그다음에 채소. 이 새싹 채소도요, 데코용이 아니에요. 다 영양소가 정말 알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섭취하는 느낌으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두부도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이제 통에 담아놓고요. 그냥 언제나 그냥 곁들이세요. 뭐 위에 어디든 이 두부는 진짜 안 어울리는 데 없잖아요. 어디든 토핑처럼 올리고 밥 위에 얹어 먹어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 소스 들어갑니다. 향긋하게 이렇게 해서 마늘도. 짜잔! 진짜 너무 가뿐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요리는 이렇게 가뿐해야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식 샐러드, 다시마 두부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웬일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웃음이 나. 이게 정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조합이 환상적인 궁합이기 때문에 진짜 뭐 이거는 한정식집의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나와도 고급 요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괜찮아요. 이거 오묘하게 진짜 매력 있어요. 진짜 매력 있어.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변비와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비는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비 엄마들이나 또 젊은 엄마들은 이거 아픈지 안 아픈지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잘 먹고, 그 다음에 배변을 잘 보고, 대변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면 안 아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변비를 참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한 50%에서 변비를
변비를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비 있다고 막 좀 숨기고 이런 분들은 창피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좀 이제 드러내서 우리가 이제 의논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비를 오래 이제 지속하고 놔두면 장 안에 가득 이렇게 있으면 장 운동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면 밥맛이 없어지죠. 그러면 더 우울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수면 부족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성 어떤 그런 우리가 히스테리라고 하는데 예민한 어떤 그런 감정 상태까지 되면서 사실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변비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음식을 토하면서 그게 이제 폐로 가서 흡인성 폐렴까지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배변 활동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가 치매 환자분들의 예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비라고 할 때 어떤 거를 변비라고 할까요? 네. 일단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셔서 이제 배변을 보실 때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변이 딱딱하게 굳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변을 보시고 나서도 뭔가 또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대변 보는 횟수가 적다.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변비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비는 왜 생길까요? 네. 첫 번째는 노화에 의한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싸고 있는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고 장 운동도 저하가 되면 당연히 이런 음식 찌꺼기들을 이렇게 짜줄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에 의한 근력 약화로 우리가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병에 의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당뇨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변비가 잘 생길 수도 있고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변비가 더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들도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 변비가 잘 생기는 병이 이제 파킨슨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약물 복용을 했을 때도 변비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에 의한 변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섬유질을 잘 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족하게, 물을 잘 안 먹는 분들이 변비에 잘 생깁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안 한다. 네 번째는 어떤 이동을, 장 이동이라든지 이런 이동 자체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변비에 잘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비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변비의 원인 4가지, 아까 뭐라 그랬죠? 섬유질 부족, 물 부족, 운동 부족, 이동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20에서 35g 정도의 섬유질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남자분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풀만 있는 게 이게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막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시래기, 시금치, 미역, 줄거리 무조건 섬유질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도 고기만 막 드시지 말고 상추를 많이 드시면서 이제 고기를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섬유질을 꼭 섭취해야 되고 물은 하루에 최소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인의 몸무게의 한 30% 정도는 항상 새로운 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60kg다. 그러면 1.8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 맑은 물을. 그런데 대부분은 원장님 저 물 많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약 드실 때만 맑은 물 드시고 나머지는 국물, 찌개 이런 걸로 이제 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물이 아니고 음식이죠. 그래서 맑은 물을 최소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이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도 막 이렇게 좀 허리를 좀 흔든다든지 제자리 걷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 그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장 이동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애기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죠?
때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얹고 여기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러면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이제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게 장 운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도 가지시는 게 변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변비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 초조, 그 다음에 불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장애, 난폭함 이런 것들을 더 야기시켜서 치매 진행을 좀 더 빠르게 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버, 아까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고 물을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드시고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건강하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배변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